안녕하세요, 부에노팍입니다. 이번에 은평 뉴타운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쪽 매매나 전세 분위기와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은평 뉴타운의 장점과 아쉬운 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 서부권에 실거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은평 뉴타운도 매매나 전세 둘 다 거래는 잘 안되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역세권인 곳들은 이전 실거래가보다 조금씩 올려서 내놔도 조절이 가능한 선이라면 거래는 되고 있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앞쪽에 위치한 녹번과 그리고 뒤에 위치한 지축역의 신축 아파트의 중간 가격인 10억 정도가 기준 가격처럼 형성된 모습이고요. 거기서 집 내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전세가 껴있는지 같은 개별 컨디션에 따라 가격을 좀 싸거나 아니면 비싸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구파발역에서 멀어질수록 단지들의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서 거래도 잘 안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매 전세 동시에 내놓는 분들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역세권 단지들인 우물골이나 마고정 20평대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후반, 그리고 비역세권 단지들인 상림마을 아이파크나 제강마을 30평대는 상승기 때 10억 원 전후로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7억 중반부터 8억 초반 사이의 금액대가 전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이라서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서 좀 싸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나마 거래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는 한 2억 정도 돼서 역세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비역세권에 비해서 2억 정도 더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에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층 여부나 타입과 조망별로 개별성이 강하고, 고층 단지도 많지 않고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아예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만 보고 판단하기엔 애매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특징이 있는 단지들을 한데 묶어서 거래량이나 가격을 보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분위기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들의 가격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구파발 역세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녹번역 아파트들과 지축역 역세권 단지들의 중간 가격대로 그동안 움직여왔고, 비역세권 단지들 같은 경우는 불광동 구축이나 백년산 단지들과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서 시세가 적당한지 보려면 이쪽 동네들과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은평 뉴타운이 애초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여기가 임대 물량도 많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세도 그렇게 잘 나가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나왔던 게 거래가 된 이후로는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선 정말 매물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20, 30평대를 찾는 전세 수요가 많은데 지금 20평대는 애초에 많이 있지도 않아서 그런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세를 찾는 수요만 많아진다 그러면 좀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은평 뉴타운의 장점들과 아쉬운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은평 뉴타운은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단지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을 찾는 분들에게 역세권이 중요한지 비역세권도 괜찮은지부터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구파발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서울로의 이동이 가장 편리하다는 점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3호선도 있고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도 가까워서 연신내부터 서울 중심권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밀로 개발되다 보니까 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나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단지들의 선호도도 높고 전세나 매매가 또한 좀 높게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권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인데요. 전체적으로 구파발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이쪽에 롯데몰도 있고 상권이나 학원가도 몰려있기 때문에 대체로 은평 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요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파발역 쪽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역 주변에 거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도 몇 년 전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여기도 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분들 또한 역세권 주변 단지들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파발역 주변에 학원가가 있긴 하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구산역 쪽으로 많이 보낸다고 해서 역세권에 거주하면 학원가가 많은 구산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역세권 단지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여기는 대체로 역세권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은평 뉴타운으로 가고 싶은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어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역세권 쪽으로는 나중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축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1지구 쪽은 비역세권이라도 좀 오래됐지만 3지구 같은 경우는 제강말이나 기자촌 그리고 폭포동까지 2010년도 이후에 입주를 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래됐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연서로가 있는데 여기는 버스 전용 차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일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연신내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도 스트리트형으로 상권이 나 있어서 어느 단지에서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병원이나 은행, 학원 같은 걸 이용하려면 구파발역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학군도 괜찮게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 해도 새로 택지가 들어서면 초등학교까지는 대체로 잘 보내는 편이지만 중고등학교만 올라가도 떠나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은평구 안에서도 나름 괜찮은 학군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라서 고학년이 돼도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착률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요. 단지 내부를 보면 차량도 다니고 또 요즘 신축 아파트들처럼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북한산도 가깝고 단지 사이사이로 천도 나 있어서 걸어 다니기도 편하고 아파트들이 타운하우스 느낌으로 지어져서 자연 친화적인 동네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형 평수가 많다는 점인데요. 인근 고양시 지축 삼송 원흥에도 대형 평수가 거의 없고 은평구나 서대문구에도 대형 평수가 별로 없어서 녹지 많은 대형 평수에 거주하길 원하는 분들께 확실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자체 일자리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서울 중심부터 강남까지 가는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한 베드타운이라는 점에서 그 단점을 잘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택지에 지하철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버스들이 뉴타운 곳곳을 지나가긴 하지만 확실히 3호선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소외되는 단지가 많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도 많지 않다는 것도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곡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조성되는 택지들은 대체로 임대 물량이 많은데 국가나 시 차원에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하철역 신설이나 도로 신설 같이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할 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서울시에서 소유한 주택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자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거란 기대를 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도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매물별로 개별성이 좀 강하고 또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매수하고 싶은 시점에 원하는 매물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은평 뉴타운은 30평대는 8억에서 9억 원, 20평대는 7억에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서울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지역인 것 같고요. 은평 뉴타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스카이뷰자이나 박석고개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원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 아직 종로 쪽과 더 가까운 은평이나 서대문구 안에서도 그 가격대로 머물러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10억에서 11억 원대의 단지들을 찾는다면 은평 뉴타운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권과 가까운 곳들까지 더 넓게 비교해 보시면서 내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